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전기차 관련 이런 주식이나 ETF 투자하시느라 진짜 힘든 나날을 겪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라는 이런 섹터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결국은 반도체처럼 사이클을 타는 것 같아요. 사이클을 타면서 제가 예전에 쭉 주식들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사이클을 탔더라고요. 그래서 길게는 5년, 짧게는 2, 3년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사이클을 타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이 뭐 전기차가 망했다, 그리고 뭐 배터리 주식들이 안 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이고 주가는 가장 쌀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오를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빨리 팔고 떠나야 되는지 한번 그런 거 분석해보고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테슬라, 2차전지, 그 다음에 글로벌 리튬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플랜이 있잖아요. 당신의 플랜은 원래는 이렇게 목표 지점까지 그냥 순탄하게 가는 걸로 다 이렇게 주식 투자의 목표를 정하고 계셨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실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이런 뭐 이렇게 장애물도 있고요. 뭐 거미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시밭길도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상어가 기다릴 수도 있고 이런 돌과 막 이런 문이 기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인생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탄탄대로 안 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어서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은 어느 정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성공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50대, 60대 인생 선배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인생 그냥 주식 투자 말고요. 인생을 사셨을 때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배님들은 진짜 잘 버티시고 잘 이겨내시고 결국은 이렇게 성공을 하셔서 아니면은 지금까지 잘 견뎌내시면서 살아오셔서 결국 내공이 쌓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자산도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잖아요. 그리고 노후 대비도 하시고 계시고 그런 거가 있다시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작게는 크게는 뭐 미국 주식 아니면 전 세계 주식 ETF를 투자하고 있고 작게는 이 반도체나 아니면은 이 배터리 리튬 ETF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 주식들을. 근데 그 주식들에게도 그 주식만의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하락과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저한테 물어보면은 결국엔 그 종목과 그 산업 그거에 대한 진짜 철저한 분석과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 없이는 진짜 여러분들 이 플랜대로 안 가기 때문에 이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결국에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조금 속상한 게 뭐냐면 저도 그냥 손절하고 이런 전기차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전기차나 테슬라나 2차전지, 글로벌 리튬, 차이나 전기차 다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분석하고 여러분들의 영상을 해드리는데 자꾸 댓글에 이상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도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하고 미국 주식도 다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주식 비중이 더 많이 투자를 하는데 왜 자꾸 오셔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 더 잘 간다. 아니 미국 주식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손절하고 그냥 미국 주식 유튜브 할까 이런 좀 고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저는 끝까지 분석을 해준다. 잘 못하는 종목도 그냥 끝까지 분석해 주려고 계속 하는 거고요.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두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떨어진 걸 왜 아직도 하고 있냐 어떻게 하냐 저한테 이렇게 책임을 묻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저랑 같이 투자하는 제 생각과 동일하게 하시는 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는 꾸준히 이렇게 영상을 올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차이나 전기차로 많이 물리셨나 봐요. 지금 가장 힘들 때잖아요. 차이나 전기차로 56% 마이너스, 리튬으로 50% 마이너스, 2000 주식 작년에 다 팔아서 미국 주식으로 갈아탔더니 다 복구하고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미국 주식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저는 미국 주식을 더 해라. 차이나 전기차보다 미국 주식 더 하면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 성장성이 높고 그리고 중국 전기차가 아무래도 더 많이 독점을 하고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팔고 미국 주식 특히나 미국 주식으로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그렇게 잘 아시면은 처음부터 그냥 미국 주식만 몰빵하시고 그렇게 돈을 버셨어야지. 그렇게 잘 알면 좀 저한테도 종목 좀 찍어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전도 투자하고 있고 반도체도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주식들,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ETF들 투자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가는 종목만 쏙쏙 고를 수 있으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애초부터 미국 주식을 다루고 있어요. 애초부터 채널 제목이 존 버나드 미국 주식 ETF 투자 TV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게 존 버나드 가로 미국 주식 가로 닫고 이렇게 괄호를 넣어 드려야 되나 저는 조금 의문이다.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뭐 미국 주식 많이 하고 있고 수익 내고 있어요.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아주 자기만 잘났어요. 자기만 투자를 잘하고 자기만 똑똑하고 다 그러는지 알아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멘탈 교육도 여러분들 시켜드려야겠다. 그리고 주식시장 역사를 좀 크게 보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미국 주식 있잖아요. 미국 주식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 막연하게 미국 주식 무지성으로 장기 투자하면 돈 많이 벌 거다 당연한 소리지만 과연 그 사이사이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플랜 사이에 그 엄청난 고난의 시기를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무조건 앵무새처럼 장기 투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미국 주식 사서 하면은 장기 투자하면은 뭐 이렇게 우상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세부적으로 가면은 진짜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엄청난 비극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90년 전 거의 100년 전이 되고 있죠.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여기에 지금 S&P 500이 그 당시에 89%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89%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개별주는 얼마나 폭락했을까 계산이 안 되죠. 그리고 원금 회복까지 13년 걸렸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앵무새처럼 미국 주식 장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과연 이 89%의 폭락을 견딜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원금 회복까지 13년 이상 걸리는데 이거를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저도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아마 견디기는 할 텐데 제가 지금 만약에 경제 대공황이 온다고 하면은 뭐 온다고 막 하는 유튜버들도 있지만 저도 뭐 어느 정도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온다고 하면 저한테는 기회죠. 왜? 저는 젊으니까 13년 이상 계속 아니 20년, 30년 이상 계속 소득을 올리면서 계속 넣을 수 있으니까 돈을.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지금 만약에 은퇴하신 분들이 이런 폭락이 온다고 하면 견딜 수 있으세요? 미국 주식 그냥 막연하게 장기 투자하면은 돈 버실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너무 투자 진짜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좀 댓글 달지 마시고요. 좀 책을 더 읽으시고 뭐 어떤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 좀 한번 읽어보셔라.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여러분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좀 책 좀 읽어보셔라. 좀 책 좀 읽으시고 좀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전 세계 지금 주식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달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가 떨어지면은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갈 건지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신흥국들로 이제 돈이 다시 가면서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브라질, 뭐 인도, 뭐 멕시코 뭐 이런 신흥국들이 다시 또 뜰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분석해 보세요. 물론 미국 주식이 가장 좋긴 하지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매번 생각하고요. 주식하다가 진짜 뭐 이렇게 폭락이 올 수도 있다. 매번 생각을 좀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뭐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좌파 아니면 우파 꼭 정치도 그렇고 제가 뭐 보수 쪽을 반대하면 너 좌파냐 진보냐 이렇게 하고 진보 쪽을 반대하면 너 보수냐 너 우파냐 이렇게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뭐 차이나 전기차나 지금 뭐 우리가 투자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목들 투자하고 있는데 요즘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는 게 에이스 KRX 금 현물이 요즘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다른 기술주들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특히나 금은 제가 예전부터 매번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나중에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2차전지, 글로벌 리튬, 테슬라, 알보말 리튬, 리튬 아메리카스, 강복 리튬, 천재 리튬 다 이걸 갖고 왔는데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기차 종목 대부분이 이 사이클이 안 좋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올해만 이 수익률만 봐도 리오토가 38% 빠졌고요. 테슬라가 11% 빠졌고 비아디는 오히려 좀 상승을 하고 있네. 8.01% 상승을 했고 CATL은 17% 상승을 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고금리 뭐 1, 2년 전부터 그랬죠. 고금리랑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면은 이 도입 시기에 좀 그러니까 대중화 되기 전에 이 골짜기 부분이거든요. 이 골짜기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대중화가 되면서 이렇게 커지는데 이 신기술이 들어오면 이 골짜기 부분에 지금 있다. 그래서 힘든 시기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한국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면서 전기차에 대한 회의감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지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5년 수익률을 가져왔거든요. 리오토, 테슬라, 비아디, CATL 5년 수익률을 가져왔는데 다 수익이에요. 리오토가 이게 상장된 지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21%인데 32%인데 그래도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1364%가 올랐고요. 5년 동안. 그다음에 기아디도 456%가 올랐고 CATL도 358%가 올랐습니다. 장기로 보면은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간과하지 마시고요. 장기 투자하시면은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또 분석을 해드려야죠. 크게 지금 제가 차트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표적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전기차 주식인데 전기차 ETF인데 LIT라고 해서 이거 길게 보시면은 이게 월봉으로 지금 가져왔는데 14년부터 보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또 크게 올라왔다가 또 조정이 들어왔죠. 이게 등락을 거듭하는데 한 2년 올랐다가 한 3년 떨어졌다가 다시 또 2년 올랐다가 지금 3년 떨어졌는데 3년 됐습니다. 22년, 23년, 24년 이제 3년 거의 다 됐거든요. 이제 5년 대에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해보면 한번 이 ETF를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엘버말 구성 종목들이 있어요. 엘버말, 그 다음에 테슬라, TDK, 비아디, 북방화창, 그 다음에 SQM, EV에너지, LG에너지솔루션, 미네랄 리소스스, 그 다음에 필바라 리메랄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탑 10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배터리 관련 이런 주식들도 사이클을 탄다. 그래서 이거 또 가져왔습니다. 지금 LIT ETF.com에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전체 지금 상장 이래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0를 투자했다. $10,000를 LIT에 투자했다. 상장이 2010년에 상장을 했는데 한번 투자를 했다 보면은 $10,000가 이렇게 가면서 쭉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뭐 6,000달러까지 떨어졌네. $10,000가 10,000원을 투자했으면 6,000원이 됐다고 보면 돼요. 6,000원이 됐다가 다시 또 25,000원이 올랐어요. 25,000원이 올랐다가 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000원 됐다가 다시 이제는 쭉 올라가니까 58,000원, 59,000원까지 됐습니다. 59,000원까지 됐다가 이제 또 25,000원까지 내려왔다. 이 시기다.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골짜기에서 14,000원에서 59,000원까지 올랐었다. 그러면은 차이나 전기차도 이렇게 사이클 타면은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라. 장기 투자하실 때. 그래서 상장 이래로 전체 수익률을 보면은 올랐다. 이 수익률을 보면 오른 게 보이시죠? 그래서 리튬이나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죽지 않았다. 이 다시 또 사이클이 오면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요즘 지금 화재 때문에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재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뭐 화재는 지금 한국 배터리나 아니면 중국 배터리나 둘 다 났거든요. 지금 뭐 인천에서 났던 배터리는 뭐 중국 배터리 파라시스가 들어갔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며칠 뒤에 금산에서도 그 다음에 뭐 국내 배터리 3사 배터리 중에 하나가 불이 났었죠. 그래서 중국 배터리만의 문제가 아닌데 자꾸 언론에서는, 왜냐하면은 언론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회사에 이 로비를 받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중국 배터리가 문제다. 어떻게든 이걸 물타기 해보려고 계속 중국 배터리로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NCM과 LFP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2차인데 이 화재 난 배터리가 중국이든 한국이든 중요한 거는 NCM 배터리가 화재가 나고 있는 거였는데 이거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그저 그냥 중국 배터리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똑똑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전기차 판매 1위가 테슬라다.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판매가 1위인데 어떤 게 1위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일 한국 수입차 협회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국내에서 모두 2만 60대를 판매했다. 그래서 뭐 BMW나 벤츠에 이어 수입차 3위인데 전기차로만 보면은요, 테슬라가 현대차가 14,400
14,843대고요. 그 다음에 기아가 18,758대인데 이거보다 많아서 국내 1위다. 그래서 기아랑 현대보다 더 많이 팔렸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테슬라가 좋으니까요. 테슬라 말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왜냐, 여기 보면은 여기 밑줄 쳤잖아요. 지금 화제난 모델이 뭐 아까 모델 X가 화제가 났었는데 여기에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고요. 보급형인 모델 3와 모델 Y에는 배터리 3사가 모두 쓰이는데 특히 올해 국내 테슬라 판매 98% 이상 차지하는 모델 Y와 모델 3 RWD 후륜구동이 전부 CATL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가 됐다. 근데 여기에선 화제가 안 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LF 배터리는 3원계 NCM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지만 대신 훨씬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청라 아파트 화재도 벤츠의 LFP가 아니라 중국의 3원계 배터리 그리고 듣보잡 파라시스에서 화재가 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용인에서 지금 16일 날도 불탄 테슬라에도 2018년에 출시된 모델 X로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LFP가 아니라 이것도 NCM이다. 그리고 여기 어디야, 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도 렌터카 업체 중 하나의 테슬라가 뭐 화재가 났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아마도 NCM 배터리가 들어갈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NCM 배터리가 요즘 화재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참 큰일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안 산다. 특히나 국내 전기차 3원계로 들어간 거는 거의 안 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 연말에 사라. 이제 전기차 판매가 뚝 떨어졌죠. 그리고 중고차 가격도 지금 방어가 안 되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할인이 없다고 했지만 이제 연말에는 아마 대규모 할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테슬라 모델 Y, LFP 아니면은 웬만하면 사지 마라.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언론들이나 이제 사람들도 알아채니까 NCM에서 LFP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LFP로 이제 점점 대세가 제가 간다고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건 맞았죠. 제가 예측하던 게 거의 다 맞았잖아요. LFP가 대세가 된다. 그래서 LFP가 대세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전기차가 이제 수출이 1위가 되고 비아디가 또 1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만 맞으면 되는데 주가가 안 맞고 있다. 주가도 아마 오르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가 이제 대세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대응이 늦었다. K배터리는 뭐 NCM이 뭐 그 국내 언론사나 국내 뭐 전문가들이 막 여러분들 선동했잖아요. NCM이 최고다. 중국의 LFP는 싸구려다. 이렇게 계속 미친 선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광신도들을 길러냈잖아요. 이런 종교처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었죠. LFP가 그리고 또 중국의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대세가 됐습니다. 왜냐, 안정성이 있고 값이 싸면서 더 중요한 거는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이 에너지 밀도가 낮은 부분도 계속 기술 개발로 NCM만큼 이제는 에너지 밀도, 주행거리를 확보를 했다. 그래서 그게 더 무서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그래서 전기차 화재에 주목받는 LF 배터리, 한국은 2년 뒤에야 양산, 이게 무서운 거죠. 2년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전에 중국이 다 시장을 장악하겠죠. 그래서 전기차 포비아 확산에 안전성이 뛰어난 LFP 배터리가 주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배터리가 이제는 더 주목이 되고 있다. 그래서 LFP와 NCM 배터리 차이를 그냥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LFP는 인산철이 들어가는 거고요.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비싸요. 이 원자재가 비싸기 때문에 더 뭐 주행거리도 높고 그래서 비싼 배터리고요. 이거는 주행거리도 거의 근데 비슷해졌어요. 이제 주행거리가 계속 이 LF 배터리를 엄청나게 중국에서 생산을 해대니까 이 노하우가 생기면서 더 밀도도 높이고 안정성도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NCM 배터리보다 더 가격은 저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셀트팩으로 용이하게 안정성도 높이고 주행거리도 높이고 있다. 그래서 LFP가 이제는 단점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다. NCM만 올인한 K 배터리가 이제는 위기가 점점 오고 있다. 가장 위기는 높은 단가와 화재로 인한 안정성이 가장 큰 약점이죠. 이 화재, 높은 단가,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비싼 NCM보다는 중저가인 LFP 배터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LFP 배터리의 주행거리가 NCM 배터리에 비해 짧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전기차 대중화에 함께 개선됐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LFP 배터리는 100% 충전이 가능하고요. NCM은 웬만하면 80% 충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화학적인 차이라서 뭐 어떻게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주행거리가 비슷해지는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LFP를 탑재한 전기차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실제 사용 시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LFP가 점점 더 테슬라도 선택을 하게 되고 대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위험성에서도 LFP 배터리가 NCM보다는 안정적이라는 인식까지 더해지고 있다. 화재 위험성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글로벌 LFP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못 만들고 있죠. 아예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에 유통되는 LFP 배터리 중 95%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은 탄산 리튬과 인산철 등 LFP에 들어가는 광물부터 소재까지 자국 내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21년부터 중국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LFP 배터리가 탑재된 상황이다. 이렇게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2년만 빨리 LFP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을 얘기를 했다. 야, 역시 이게 문제죠. 근데 26년에 LFP가 나온다는데 국내 그 전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25년 26년 남았는데 이 사이 동안 결국은 중국이 시장을 싹 장악하겠죠. 그러면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많이 쪼그라들겠죠. 자,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력을 보면은 진짜 중국이 칼을 갈고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게 뭐냐?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예요. 이 배터리를 블레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밀도를 높여서 안정성을 이렇게 갖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아디는 특히나 LFP만 거의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LFP를 이렇게 잘 만든다. 블레이드 배터리 이렇게 화재 안정성도 높이면서 밀도도 높이게 만들고 이렇게 지금 잘 만들고 엄청난 생산력을 갖고 가격도 싸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지금 비아디만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하죠. CATL은 이 LFP 배터리나 아니면 배터리 기술을 갖춘 세시를 개발했어요. 이제는 이 세시를 개발해서 배터리 팩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세시를 만들어서 이 들어가는 모터랑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구동, 축이나 이런 거를 다 자기가 만들겠다. 그냥 자동차들은 위에만 껍데기만 이렇게 갈아 끼면서 빠르게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더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CATL은 더 이윤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높이고 안정성도 높이는 거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IIC 이 세시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800V가 양산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승용차로. 그래서 지금 8월 말에 공식 출시가 된다고 하거든요. CATL의 스케이드 모드 세시는 CTC, 셀투 세시죠. 셀투 세시 기술을 활용하여 배터리, 전기 모터, 서스펜션 및 브레이크 시스템을 하나의 유닛으로 결합하는 혁신적인 EV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통합은 자체 포함 기능을 기능 구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좋아진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CATL의 스케이트보드 세시가 네타 S 슈팅 브레이크에 들어가서 나올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CATL의 이런 기술력으로 이제는 나온다. 이런 스케이트보드 세시가 8월 25일 날 구동이 되는 전기차로 나온다. 이게 참 무섭다. 이 정도까지 기술이 갔습니다. 이제는 CATL은 이 아예 전체 이거를 만들어내는 기술까지 갔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게 더 빠르게 된다고 하면은 더 수익성이 높아지고 성능도 더 좋아지고 안정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진짜 장거리 전기 자동차, EREV, 주행 연장형 전기 자동차랑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이 하이브리드의 다른 버전이에요. 이런 전기차를 만들면서 전기차 캐즘 구간도 돌파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EREV라는 이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든 기술력이거든요. 이 기술력으로 이제 전기차 이 캐즘 구간을 계속 돌파를 하고 있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점점 더 지금 중국이 무서워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계속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고체 배터리도 만들고 있죠. 야, 중국은 그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로 그것도 싸게 잘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LF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그 다음에 반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 배터리, 뭐 이런 거 전고체 배터리까지 다 투자를 하고 다 만들고 있는데 특히나 IM 모터스에서는 반고체 배터리 옵션으로 34,400달러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전기 세단 IM L6를 출시를 했다. 그래서 10월에 지금 배송이 시작될 예정인데 이 정도 이제 기사가 나온 거 보면은 거의 이제 반고체 배터리는 거의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반고체 배터리로 이렇게 이런 전기차가 나온다. 이 양산까지 이제는 끝냈다. 그러면은 반고체 배터리는 거의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400V 플랫폼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뭐 위에 버전은 800V 플랫폼, 그 다음에 다른 버전은 준 900V 플랫폼까지 나온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가격대로 나오고요. 주행거리도 아마도 길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진짜 엄청나다. 650km, 뭐 850km 주행거리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고체 배터리 버전은 1000km 이상 간다고 합니다. 야, 이거 무섭죠. LF 배터리 버전은 지금 3원기랑 650, 850 가고요. 그 다음에 반고체 배터리는 1000km까지 가는 배터리를 이제 만들어서 나온다. 이게 참 무섭다. 이제는 양산이 돼서 나온다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이런 배터리가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니오에서도 지금 150kWh의 반고체 배터리 팩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6월 1일부터 공식 가동을 했거든요. 이 기사도 있습니다. 니오에서 이제 반고체 배터리 있잖아요. 공급을 지금 이미 마련했고요. 이미 이런 5월에 설치량이 증가했고 4월, 5월 대비 반고체 배터리 전지를 이미 생산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시범 배터리 팩 사업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반고체 배터리 교체해주는 이런 배터리 팩 이런 시범 운영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다. 반고체 배터리 이미 중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손도 못 대고 있는데 뭐 개발한다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니오가 반고체 배터리 공급업체 위라이온과 JAC 계열사가 최대 주행거리 1000km의 전기 자동차를 공동 생산한다. 그 다음에 JAC는 2026년부터 하이퍼 브랜드의 전기차 있잖아요. 여기에 10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전고체 배터리, 여기는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는 지금 위라이온과 지금 JIC 계열사와 최대 주행거리 1000km 이상 가는 이런 지금 반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기까지 왔다. 그래서 참 무섭다. 그래서 1000km 넘는 이 배터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가격도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만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까지 왔고요. GAC는 또 하이퍼 브랜드의 뭐 이런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전고체 배터리. 야, 이 전고체 배터리까지 이제는 또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하이퍼 브랜드에 들어간답니다. 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이제 몇 년 지나면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2년 내에 생산한다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 가격이 문제죠. 가격이 비쌀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싼 모델에 아마 늘 것이다. 그래서 1000km 가는 전고체 배터리 안정성이, 화재 안정성이 가장 높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것이다. 그 과도기에서 반고체 배터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하다전자는 이런 예상을 했으면 선하다전자는 26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비용이 반고체 배터리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니오 사장은 이전에 150kWh의 반고체 배터리 팩 가격이 29만 8천 위안, 그래서 한 5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 5천만 원 넘어가는 차에 있는데 이게 아마도 더 싸질 것이다. 그리고 전고체 가격도 반고체 가격으로 싸지면 반고체 배터리는 더 많이 싸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아마도 지금 보면 현하전자는 27년까지 에너지 밀도가 700까지 넘는 전고체 배터리를 실험실에 샘플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은 좀 멀었어요. 가격도 비싸고 아직은 멀었고요. 그다음에 CATL도 닝더스다이죠. CATL도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성과가 내고 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TL도 기사를 가져왔는데 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소량 생산이 목표다. 아직 멀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27년에 나오냐 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6년에 그냥 개괄적인 이런 생산 방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27년부터 소량 생산이 나온다. 지금 연구원을 뭐 1000명 이상 가까운 인원들을 10년 이상 뭐 연구 개발하고 있고 이 인원들을 갈아 넣으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다. 중국이 지금 엄청난 이런 연구원들을 갈아 쓰면서 계속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점점 무서운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고체 배터리나 반고체 배터리가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오고요. 계속 개발되면서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아디는 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도 있겠지만 비아디는 LF 배터리를 계속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SIB, 소디움 배터리거든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트륨 이온 배터리 시설을 건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2대의 전기 모델도 지금 중국에서 출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 더 싸고 화재 안정성도 높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가격이 싼 만큼 결국에는 이런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차에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고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대형차에는 못 들어가고 있고, 이미 지금 뭐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형차에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고, 그냥 이 소형차들 있잖아요. 이 지금 JAC에서 나온 소형차에서 지금 보면은 230km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10%에서 80%까지 충전될 수 있는 이 소형차에 이제 들어간다. 여기서 이제 230km짜리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개발되면 중형차, 그 다음에 대형차로 넘어가겠죠. 전기차도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LFP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소형차에 들어갔다가 이제 중형차, 대형차에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그대로 개발이 되면서 가고 있다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미 지금 나트륨이온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을 하고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요. 지금 비아디니는 이런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사.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뭐가 더 이런 강점이 있냐면 여기 지금 기사에 나왔다시피 세계 최대 규모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가 중국에서 가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10만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인데 이게 뭐냐면 12,000가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장점이 뭐냐면요. 이 ESS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 강력한 장점이 있어요. 왜냐? 가격이 싸고요. 화재의 안정성이 높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게가 무겁지만 여기다 그냥 쌓아 놓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데에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쌓아 놓으면 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온도 적응력도 LFP 배터리보다 더 높다. NCM 배터리보다 더 싸고 더 높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가 계속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더 많이 쓰일 것이다. 이미 LFP 시장에서는 LFP래 죄송합니다. 에너지 저장 시설 시장 있잖아요. 에너지 저장 ESS 시장에서는 이미 인산철 배터리, LF 배터리가 국내 3사 NCM 배터리를 그냥 다 퇴출시키고요. 거의 NCM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는 퇴출 수준이 지금 되고 있고 거의 다 이제 에너지 저장 시설, 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해서 발전된 전기를 저장하는 이 배터리 시설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 이제는 LFP로 거의 다 바뀌고 있다. 왜냐? 화재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왜냐? 그냥 쌓아놓으면 되니까 무거워도. 그래서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시대가 오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나트륨 배터리가 이거를 대체할 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 그래서 CATL도 지금 기술 라이선스를 위해 수십 개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상을 해서 2세대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CATL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미 뭐 이렇게 배터리 팩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뭐 국내에서는 전기차 화재나 아니면은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전기차가 잘 팔린다. 지금 중국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은 8월달 있잖아요. 8월달 승용차 판매량 중에 53.2%가 전기차일 것이다. 전기차랑 하이브리드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결국 국내 배터리 3사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쪼그라들면서 결국 생산량도 줄어들고 그러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죠. 이게 규모의 경제인데 규모의 경제를 실현 못하고 많이 생산을 못하니까 결국 실적도 안 좋아지고 가격은 내릴 수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기술력도 이제 많이 만들어봐야 높아지는데 기술력도 떨어지겠죠. 그런데 중국은 계속 더 많이 만들면서 기술력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생산력도 많아지고 가격은 또 떨어진다. LFP 생산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화재 안정성은 높아지고 그래서 과연 어떤 기업이 더 많이 오르겠고 더 많이 뜨겠느냐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 지금 아직 전기차가 식지 않은 게 뭐냐 하웨이에서 스텔라토 S9이라고 해서 출시된 지 20일 만에 8,000대의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냐면요 40만 위안인데 그냥 여기다 쉽게 그냥 2를 곱하면 돼요. 2를 곱해서 조금 낮추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 8천만 원 이하 정도 8천짜리 차량이요. 8천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이 전기 세단이 20일 만에 8,000대의 주문을 받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만큼의 주문을 받았다. 이만큼 지금 중국은 전기차의 진심이고 여기에 캐파를 늘리면서 수출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술력이 미친 전기차들이 계속 나온다. 이 배터리 기술만 미친 게 아니라 중국은 지금 보면은 하웨이에서 아이토 M7이 나왔는데 M7 프로가 출시가 됐는데요. 가격도 뭐 5천만 원대 정도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게 CATL 배터리 LFP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지금 230km 순수 전기로 가는 230km 총 주행거리가 1290km가 나오는데 이런 버전이 나오는데요.
자율주행도 되고 이런 OS가 미쳤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온다. 그리고 안정성도 높게 나오고. 그래서 이 아이토 M7 이거 한국에 나오면 진짜 저도 사고 싶거든요. 너는 왜 중국 전기차 안 사냐 저한테 물어보냐고. 아이, 들어와야 사죠. 여러분들 들어와야 보러 다니고, 안 들어왔으니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라이더 기술까지 지금 하웨이의 ADS 기본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 하이엔드 버전, 그러니까 비싼 버전이랑 비교해서 차이점은 뭐냐면 라이다가 없고, 라이다는 없습니다. 여기 위에 라이다가 원래 달려야 되거든요. 라이다가 없고 그냥 지금 조금 컴퓨팅 파워가 낮아 복잡한 날씨, 야간 및 도시 지역에서 덜 효과적이지만 전반적인 성과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버전도 그냥 5천만 원대 전기차 이거 하웨이에 사도 업계 수준에서 최고의 이런 자율주행과 뛰어난 고속 도시 회속 이런 주행, 그다음에 업계 뭐 최고 수준의 거의 주차 능력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다. 이런 감각력이나 이런 모듈이나 이런 게 지금 하웨이가 계속 개발하면서 어마어마하고 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를 하웨이가 짓고 이 데이터 빅데이터를 모으면서 계속 이 에러를 처리를 하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도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나 뭐 하웨이나 아니면 샤오미나 뭐 비아디, 중국 전기차들이 테슬라랑 같이 이 자율주행 시장도 아마도 장악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기본 버전도 이렇게 좋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급발진 있잖아요. 급발진, 뭐 페달 오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급발진이든 아니면은 뭐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브레이크 오인을 해서 그냥 뭐 악셀을 밟아서 확 가게 되더라도 이 하웨이 이런 주행이 켜져 있다고 하면은 멈춘다고 합니다. 앞에 뭐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은 급 제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급발진이나 여러분들, 노인분들은 죄송하지만 노인분들이 좀 대처가 느리잖아요. 근데 대처가 느린 노인분들도 만약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은 이 사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진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결국 이 지금 뭐 카메라나 카세트나 전화기나 알람이나 뭐 편지, 그다음에 캘린더, 뭐 라디오 이런 게 다 이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된 것처럼 이제 이런 이런 전자 기술들이 결국은 이제 전기차로 다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계속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이 있는데 이 뒤에서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아직도 지금 배터리 분야에서 더 개발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런 소프트웨어나 전기차 분야에서 더 개발되고 기술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그 기술 개선을 계속하고 매주 신차가 나오고 매주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이런 도시가 어디냐, 이런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다. 이런 시장이 어디냐, 중국 시장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술 격차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이 기술 격차를 세계에서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아마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가 아마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힘들겠지만 저는 그냥 꾸준히 한다. 뭐 아직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미국 주식만 하시면 되시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혹시 하시는 분들은 제 이런 유튜브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